과일나무의 코로나 또는 에이즈라 불리는 과수화상병 때문에 우리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수화상병은 발생 후 한 달 만에 축구장 380여 개 면적에 달하는 과원을 폐원시킬 만큼 아주 치명적인 세균병인데요. 빠른 전염력에도 불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에 걸리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하고 발생 즉시 매몰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배와 사과나무의 최대 적, 과수화상병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한 병으로 나무의 껍질이나 가지의 궤양에 휴면 상태로 존재하다 초봄에 기온이 상승하면 궤양 부위로부터 활성화되는데요. 세균은 수액 이동에 따라 나무 껍질 표면으로 이동해서 궤양부에 세균 점액을 형성하고 이 세균액이 강수, 바람, 곤충, 조류, 작업도구에 의해 옮겨져 감염됩니다. 그리고 감염된 꽃에 접촉한 곤충이나 비를 통해서 주변에 개화된 꽃으로 점점 더 병균이 퍼지게 되는데요. 감염된 꽃에서 신초로, 신초에서 새로운 신초로 감염이 확산되거나 농작업자의 작업도구에 의해 전염되면서 결국 나무 전체가 고사하게 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화상병에 감염된 식물체는 이렇게 불에 탄 것처럼 가지, 꽃, 잎들이 괴사하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꽃은 물에 적신 듯이 시들면서 갈색으로 변하고 과일은 감염 부위가 검은색으로 변하고 마른 것처럼 보이며 잎은 시들어 사과나무에서는 갈색으로, 배나무에서는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또 가지와 새싹은 끝이 지팡이처럼 휘는데요. 습할 때는 신초에 이렇게 세균성 즙액이 나타나고 죽은 잎이 붙어있는 나무까지는 불에 의해 탄 것처럼 보입니다.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도 확실한 방제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찰을 철저히 해서 발생 즉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과원에서 화상병 증상이 있는 나무가 한 주만 발견돼도 농가에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병해충 신고 대표 전화 1833-8572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에서는 병이 의심된 가지를 우선 채취해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로 보내고 임시조치로 의심주 제거 및 해당 과원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나 과실로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농가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받지 못하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예찰과 신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발병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데요. 첫째, 작업자의 신발, 장갑, 가위 등을 수시로 소독해야 합니다. 소독 방법은 70% 알코올 또는 일반 락스 20배 희석액에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뿌려줍니다. 둘째는 방화곤충의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사과와 배 개화기에 화상병 발생지 반경 2km 이내에 수분용 방화곤충의 방사와 이동을 제한하고 곤충류를 방제하고 야생 벌집도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는 건전한 접수와 묘목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과수 대목이나 접수 그리고 묘목은 화상병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 또는 왜곡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지역의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는 나무의 궤양 부위를 제거하고 약재를 도포하는 건데요. 궤양은 주요 병원균의 서식처가 되기 때문에 전지 또는 전정할 때 궤양 증상가지로부터 아래를 절단한 후 등록된 도포 약재를 골고루 발라줍니다. 다섯째는 예방약재 방제입니다. 전국의 사과와 배 과수원은 개화 전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 신초와 꽃눈 발화 시에 등록약재를 살포합니다. 추가적으로 4월 중순에서 5월 상순경 사과꽃과 배꽃이 80% 정도 핀 시점에서 5일 후 2차 살포하고 15일 후인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경 다시 한번 살포해줍니다. 만약 내 과수원이나 주변의 농장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발생과원 나무의 반경 100m를 방제구역, 발견 지점 반경 2km 이내를 위험구역,
발견 지점 반경 5km 이내를 관리구역으로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방제구역은 발생 과원의 발생 주율이 5% 미만인 경우 배는 발생한 나무만, 사과는 발생한 나무와 인접한 나무들을 모두 제거하고 발생 주율이 5% 이상일 경우엔 전체 나무를 뿌리째 뽑아 구덩이를 파고 식물을 넣은 후 중간과 상단부에 생석회를 살포해가며 매몰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하고 폐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발생률이 5% 미만이더라도 2곳 이상 산발적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전체 과원을 폐원하고 폐원된 곳에선 3년간 사과와 배 등 화상병 기주식물 재배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비기주 작물은 폐원 완료 후 바로 식재해 재배가 가능한데요. 마지막으로 방제구역을 비롯한 위험구역과 관리구역은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개화 전에 1번, 만개 후 2번에 걸쳐 약제 방제를 해야 합니다. 한번 감염되면 3년간 사과와 배 그리고 기주식물들의 재배가 금지되는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는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피해도 큰데요. 정부에서는 방제 명령에 의해 손실을 받은 자는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손실 보상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전염력과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 과수화상병은 코로나19와 많이 닮았는데요. 마스크 쓰기에 전 국민이 동참하고 생활 속 수칙을 잘 지켜 방역 선진국으로 세계 찬사를 받은 것처럼 우리 과수농가에서도 꼼꼼한 예찰과 신속한 신고, 그리고 예방수칙 준수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기술보호과 윤송입니다. 가수화상병 개양 증상 및 제거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화상병은 장미과 식물에 일으키는 세균병으로 감염된 조직은 불에 탄 것처럼 짙은 갈색에서 검은색 또는 붉은색으로 개사하는 특징을 지녀 그 모양이 불에 거슬린 것과 유사하여 가수화상병이라 합니다. 가수화상병 기주식물은 장미과 39속, 180여 종으로 흔히 사과, 배, 모가 등이 있습니다. 가수화상병 세균이 나무의 꽃, 상처, 기공, 신초 등을 통해 침입하면 나무 내에서 도관을 타고 이동하며 심하면 나무 전체를 고사시킵니다. 초반에는 꽃이나 가실, 잎 등의 도관을 따라서 물에 젖은 듯한 수침상을 보이며 감염이 심할 경우 점성이 강한 갈색의 세균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수화상병 개양 증상입니다. 가수화상병 개양은 꽃이나 화총, 신초에 병이 걸린 후 병용균이 줄기의 형성층을 통해 확대되어 병든 가지나 병든 화총이 달려있는 가지에서 가지 표면에 물에 데친 것 같은 증상이 생기고 이 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개양 증상입니다. A 사진의 경우 병든 신초와 연결된 가지에서 생기는 초기 개양의 수침상 증상으로 흔히 5월 하순에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B 사진의 경우 수침상이 확대되고 있는 개양 증상으로 흔히 7월 상순에서 8월 상순 사이에 나오며 C 사진은 수침상이 멈추고 수침상 바깥쪽에 경계가 형성되는 개양 증상입니다. D 사진은 전년에 생긴 개양의 경계 바깥쪽 부분에서 수침상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당해년에 병에 걸린 가지에서 생긴 가수화상병 개양 사례입니다. 신초나 화총에 가수화상병에 걸리면 병든 부위를 잘라내도 달려있던 가지에 수침상에 가수화상병 개양이 형성되는데 그 주변으로 세균액이 수액과 함께 누출되기도 합니다. 한번 생긴 개양은 확대되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겨울철에 볼 수 있는 가수화상병 개양 증상 사진입니다. A에서 E까지의 사진은 잘라낸 가수화상병 발병 가지에서 생성된 개양 증상 사진입니다. F 사진의 경우 가지에서 생성된 개양이 주목으로 확대되어 가지와 주목의 표피 안쪽이 갈변되고 병원균이 검출된 사진입니다. 가수화상병 개양 증상을 발견하셨다면
발견 즉시 가까운 시군농업기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견한 증상, 궤양 하단 끝에서 40에서 7cm 이상 아래쪽을 절단하여 주시고 절단한 면에는 독보제를 골고루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궤양이 나무의 밑둥에 있거나 감염된 나무가 3년생 이하의 묘목이면 나무 전체를 제거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전정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작업도구는 반드시 소독하여 작업해 주시고 작업도구 소독은 나무가 바뀔 때마다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복 및 신발은 가수원 출입 전후에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복은 60도씨 이상의 물로 반드시 세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과수화상병 감염 및 재배관리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배관리 준수사항입니다. 과수화상병은 발생가온 인근의 미발생가온도 비, 바람 등에 의해서 전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중 예방과 방제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균은 전염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전정, 손접과 수확을 할 때 건조한 날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과수화상병균은 세균으로서 비, 바람 같은 여러 기상 환경이나 물 같은 것들을 인해서도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조한 날에 진행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낙엽이 지게 되면 과수화상병이 걸려있는지 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낙엽 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화가 늦은 1년생 묘목 같은 경우에는 집중 관찰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개화가 늦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5월 상순이 4월 중순 하순이 아니라 5월 상순, 5월 중순에 꽃이 피기 때문에 과수화상병균이 꽃으로 감염이 쉽게 일어나서 감염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화가 늦을 때는 늦은 묘목 같은 경우에는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수는 비, 바람 등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전염이 쉽게 되는 균이기 때문에 점적 관수를 꼭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화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늦게 피는 꽃은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연약하게 sinh 장하는 과대지도 생장을 중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70% 알코올로 소독하면서 진행하는 것인데요. 항상 70% 알코올로 침지 소독을 하여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확하거나 저장 시에도 보관이 용이한 플라스틱 박스로 하지만 소독까지도 용이한 플라스틱 박스, 그러니까 밑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지 않은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죠. 그런 것들로 저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 전정 시에는 마이너스 10도 이하, 그러니까 겨울철에 수액이 이동하기 전에 1월달 내에 전정을 실시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정식과 보식 시에는 이 묘목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묘목을 어디로 반출할 것인지에 대한 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수화상병 감염 요소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수화상병균은 꽃과 신초, 줄기, 가지 같은 곳에 이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예찰을 하는데, 그곳이 예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화기에는 수간 위에서 오른쪽 사진과 같이 스프링클러로 살살한 경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과수화상병균은 습도가 높을 때, 그리고 이 물 같은 것들로 전반이 식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수하는 것보다는 점적 관수로 살수하는 것,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는 것이 한 가지 더, 농약 살포를 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요. 너무 과다하게 살포하는 것보다는 적정량, 살포량을 맞춰서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화기 온도가 15도에서 27도로 될 때 병원균 변식이 많기 때문에 생육기에 확인을 해서 상시 예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화 전에는 기온 상승으로 궤양 부위가 화상병균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만약에 겨울철에 화상병균의 궤양을 제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상병균이 맞는지, 그리고 화상병균의 밀도가 높아지는지 궤양을 수시로 관찰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개화기에는 꽃으로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방화 곤충의 활동을 좀 주의 있게 살펴보고 개화가 늦은 꽃이 있다면은 제거해주고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늦게 정식한 유목인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꽃이 늦게 피고 생장이 더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감염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꽃을 제거하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과수화상병균의 기주식물과 양봉장이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수화상병균의 주요 기주식물은 오른쪽 아래와 같이 유실수 같은 경우에 모가, 살구, 복숭아, 매실, 자두 등이 있고요. 정원수는 조팝나무, 장비, 꽃사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과수화상병균이 궤양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궤양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궤양을 제거하지 못했다면은 생육기에 집중적으로 궤양을 관찰해 봐야겠죠. 그리고 전년도에 그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발생 과원을 다른 미발생 과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미발생 과원도 집중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발생 과원 중에서 공동 작업자들이 작업한 과원, 공동 작업자들이라 하면은 두세 명, 4명, 5명이 팀을 이뤄서 A 과원과 B 과원, C 과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런 공동 작업자들이 작업한 과원도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사진과 같이 빨간색이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고요. 노란색이 과수화상병 미발생 농가인데 이 원은 500m 반경을 나타냅니다. 과수화상병균이 발생한 농가 주변에 미발생 농가는 500m 이내에 위치해 있을 때 과수화상병균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과원이 과수화상병균이 발생한 과원의 5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좀 균의 감염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정윤필이라고 합니다. 과수농업인 분들이 겨울철에 전정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전정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나무에 궤양 증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궤양 증상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궤양이 발생되면은 궤양 끝에 하단부부터 40에서 70cm 이상을 절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절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절단 후에는 도포제를 골고루 발라주게 되는데요. 도포제로 등록된 약재들은 이렇게 3가지들이 있습니다. 도포제를 꼭 발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수는 전정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궤양 증상이 발견이 되면은 이 궤양으로부터 한 40cm 떨어진 이 정도 지점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시고 난 다음에는 자른 면을 등록된 약재에다 도포를 해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수원에서 궤양에 의심되어서 제거된 이런 가지들은 모아가지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소각로를 이용해서 태워주시면 되겠습니다.